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변경 사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과 전형 변경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 공개를 하거든요. 네. 뭐 평균, 그다음에 70%, 80% 이렇게 90%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그게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 바뀐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따라서 그 조건이 더 성적을 더 높게 이제 올해 성적이 나올지 조금 더 완화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겠죠. 그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올해 네.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네, 그렇죠. 작년에 입결이 뭐 2.5등급인데 내가 2.3등급이다. 안심하고 넣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약간 좀 쉽게, 그러니까 작년하고 경우가 비슷하면 네. 기존의 합격 점수에 마이너스 어느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합격한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무당. 저는 보통 한 0.3 빼자. 그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네.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한 전형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눈치 작전 해도 되는 더 눈치 작전 할수록 입시 결과가 더 좋은 전형인데, 그래서 마지막 날 원서 접수할 때 마지막 날 한 오후 2시, 3시 쯤 돼서 경쟁률을 보고 네. 거기서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꼴 그 입시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경쟁률이 네. 높아질수록 입결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학에서 사실 그 국립대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건 굉장히 좀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 등급이 이 학교에서 제공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0.5다. 그러면 1.5에서 2.5 사이에 거의 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이게 뭐 통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67%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표본이 작아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2.3 등급이다 그러면 넣어도 돼요. 만약에 그 기준이면. 근데 2.0인데 표준 편차가 0.1이다. 그러면 1.9에서 2.1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 3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국립대는 제공을 많이 하는데 사립대학은 그냥 평균만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오늘 할 이제 변경 사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라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네. 전 그래도 교과 전형 되게 좋아해요. 예, 저도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입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과 전형이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좀 선호하는 전형이긴 하죠. 네. 물론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의 잔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교과 전형은 꼭 아셔야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재수생들도 그 교과 전형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좀 되는 친구들. 3학년 2학기 끝까지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네.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대학도 있어요. 재수생도. 네, 그래서 네, 네, 네. 재작년에 또 상담하셨던 그 학생, 어머니 아직도 기억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아들을 못 믿는. 그래서 그냥 내신으로 가고 싶은데 3학년 2학기를 너무 망친 거예요.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만 반영 학교를 찾느라고 제가 고생 좀 했어요. 학교별로 한번 네. 읊어보겠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가 19학년도 때 3학년 1학기까지 교과를 반영을 했는데 변경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수 4학기 반영입니다.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말씀드리면 망친 한 학기를 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톨릭대 교과 전형 성적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가톨릭 대학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 제공했을 때 그 수치를 믿고 넣으면 큰일 난다. 예. 그렇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대 가겠습니다. 국민대는 주요 변경 사항이 면접 폐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됐거든요. 국민대가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국민대는 작년에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5배수를 선발했어요. 작년에는 교과 성적보다는 면접이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5배수나 뽑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수능 최저 없었고, 근데 올해는 정반대로 교과로만 뽑아요. 교과 100%.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고 교과 100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을 뽑으면 이 내신 성적으로 50등까지 뽑혀요. 일단. 네. 그다음에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고 뒤집힐 수가 있는데, 올해는
내신으로 10명 뽑으면 내신으로 10명만 뽑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학생들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내신만 좋은 학생을 또 거르기 위해서 그래서 수능 최저를 뒀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대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작년 입결은 완전히 예, 의미가 없죠. 의미가 정말 의미 없게 돼버렸어요. 네. 이건 완전히 그 네. 전형 자체가 바뀐 거예요. 최저도 굉장히 약하네요. 국민대 치고는. 그렇죠. 두 개합이 6이니까 네네. 뭐 2, 4 정도 받겠죠. 영어 2 그러면은 받고 이거는 교과가 이번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만약에 네. 없으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번에 내신은 좋고 수능이 약간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국민대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저희 한번 무당 한번 대볼까요? 거부합니다. 국민대 여기에서 몇 등급 가나? 우선은 뭐 네. 어문 계열 기준으로 영어 영문으로 차이가 없나요, 거기는? 네네네 없어요. 네, 저도 한 영어까지 2등급 치는데 초반 되지 않을까? 2등급 초반? 2초? 2초? 그러니까 조금 조금 있지 정확하게 않을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갑시다. 네. 저는 그러면 2.0 갑니다. 2.0. 저 1.9. 비급해 보입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요. 네. 네, 국민대 네. 네. 작년과 다르다. 네. 조심하십시오. 많이 다르다. 네.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작년이 사실 좀 헬이었죠. 교과 그렇죠. 전형이. 네. 수능이 굉장히 높은 학교였는데 네.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저 작년에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말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네, 바꿨죠. 네. 한번 해봤다가 이제 욕 먹고. 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자막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3개합이 8에서 이제 2개합이 6으로. 그러니까 네. 2개, 3개 이렇게 늘어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2개만 음. 반영하니까 2개만 잘 보고 나머지는 좀 망쳐도 음. 최저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명지대 하겠습니다. 명지대는요. 우선은 변경 내용이 주요 내용 보면은 이제 인문 자연 교과 분리라고 이제 지금 자막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모두 국수 영 사 과 문과인데도 과학이 들어가고 이과인데도 이제 사회 계열이 들어가는데 요번에는 이제 문과 이과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경된 것처럼 하죠 대학들이. 네.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이래 되는데 음,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를 다 반영하는 음. 좀 무모하죠. 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과 학생은 과학을 못하니까 문과 왔을 거고 네, 또 네, 네. 이과 학생은 또 수학 과학에 집중하다 보면 사회를 못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잘하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좀 네. 정상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뀌면은 입결도 바뀌겠죠? 문과는 과학, 이과는 사회 좀 못하는 과목인데 그게 좀 빠지니까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할까요? 거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0.2 갑니다. 네, 아니 네. 거부한다고 알겠다고 마이너스 0.2.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네, 근거 없는. 네. 서울여대입니다. 예. 우선은 수능 최저가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탐구 2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탐구 1과목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최저가 이제 2개 합이 7이에요. 2개 합이 7. 네, 네. 그러니까 2개 합이 7인데 이 2개 합의에서 2개가 국어, 수학, 영어 이제 탐구인데 네. 탐구 반영할 때 작년에는 2개 평균.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다 그러면 2.5등급이니까 2등급이 안 되는 건데 네, 네, 네. 올해는 이제 상위 한 과목만. 네.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서탐이나 과탐을 둘 다 잘하는 학생은 이제 좀 드물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상위권 말고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 1, 2 받고 하나는 뭐 4, 5 받고 이런 애도 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최저 맞춘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네. 작년보다. 이게 진짜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은 네. 정말 한 끗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네. 뭐 1점, 그다음에 한 등급, 뭐 네. 반 등급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한 과목이면 생각보다 큰 변화다라는 거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탐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고 정시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2보다는 1, 3이 낫다. 그렇죠. 그러면 3, 3보다는 2, 4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음. 학교들이 제법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탐구 2과목 중에서 둘 다 잘하는 거 제일 좋지만 하나 에이스는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더 낫다. 한국 외대입니다. 예, 우선은 서울 캠퍼스. 작년에 아주 대혼란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2개 합 4였는데 그러니까 원점수 완전 폐지죠. 네, 네. 그러니까 최저가 이제 2개 합이 4가 있었는데 이게 최저가 폐지됐어요. 일단 네, 네. 그다음에 등급하고 원점수 중에서 네. 더 좋은 걸 반영하는 거예요. 어. 등급은 1등급이면 그냥 1등급이고 네, 네. 만약에 점수가 90점, 90점 넘었는데 3등급 4등급 있거든요. 시간 쓸 때. 아, 네. 그래서 190점 넘으면 1등급 줄이고 80점 넘으면 1등급 줄이고 그래서 80점 받아서 5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받아서 만약에 뭐 2등급이 2등급인 거고 네, 네. 90점 받아서 3등급이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됐었는데 어. 이제 올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석차 등급만 반영한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없고 이것도 예상이 안 되는데요. 안 됩니다. 네. 정말 극강일 거라고 전 봅니다. 네. 작년에도 네. 재작년 기준으로 봤던 학생들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교과로 교과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네, 해서 네, 조금 네. 더 올려서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르르 떨어졌던 게 그러니까 네. 올해는 이제 등급만 반영하니까 조금 점수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사실. 근데 네.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인 성적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떨어질 어떤 요소도 있고 높아질 요소도 있다. 네. 두 개가 약간 혼합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예측 불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 한 번 더 가셔야죠. 한번 갈까요? 무당 가보겠습니다. 저 참고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무당 가겠습니다. 저 1.3 갑니다. 1.3. 뭘요? 과를 또 얘기 안 했네. 평균 1.3.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수시는 과 차이가 크다 그랬죠. 네네. 인기과 비인기과 차이가 커가지고 인기과는 뭐 1.0도 나오겠죠. 당연히. 네네 나올 것 1.0 나올 같습니다. 거고 비인과는 비인기학과는 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1.3 대충? 네. 저 그럼 비겁하게 1.25 네. 가시면 네, 뭐 외대 같은 경우는 원서 쓸 때 정도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성적을 입력을 하면 작년에 이렇게 바가 나와요. 바. 네. 그래가지고 무슨 과를 예측을 딱 이게 신청을 하면 안정, 적정, 뭐 이렇게 소신, 뭐 이렇게 하향, 뭐 상향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뭐 파란색에서 뭐 빨간색 이렇게 나오고 빨간색은 위험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전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대 가겠습니다. 아주대에서 작년에 이제 비교과가 20% 들어갔었는데 출결 반영 폐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우수자 교차 전형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 교과 80, 비교과 21했는데 보통 입시에서 비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교과 반영하죠 당연히. 네. 근데 그 외 나머지 전형,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나 이렇게 교과 전형, 정시 이런 데서도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비교과 사실 비교과를 못했으니까 학종을 지원 안 하고 딴 거 지원하는 건데 다른 전형에서도 비교과 있다고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외의 비교과는 출결 봉사 그거예요. 그래서 기본 점수 거의 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출결 봉사가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 보통 출결 같은 경우는 3일까지 무단결석에도 만점 취급해줘요. 3일까지 무단결석.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은 이제 뭐 무단결석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병결 같은 거는 수십 번 있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봉사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3년 합쳐서 20시간, 뭐 30시간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만점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교과 80, 비교과 20, 올해 교과 1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네. 중앙대 올해 좀 많이 바뀌었죠. 예, 우선은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3합 5였는데 3개 합 5였는데 올해는 3개 합 6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 2과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 1과목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탐구 같은 거 보면 사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보다 이제 성적이 조금 더 낫다라는 전제가 있나 봐요. 요즘 공부 잘하면 자연계를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추세 때문인지 사탐은 2개 평균, 과탐은 상위 한 과목 이렇게 하는 학교가 제법 생겼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냥 탐구 한 과목이면 한 과목, 2개 평균이면 2개 평균 대학이 딱 그래 갔는데 대학마다 차별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탐은 2개 평균, 둘 다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과탐은 하나라도 잘 봐도 우리 학교 올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해서 상위 한 과목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굉장히 센 편이죠. 네. 작년에 너무 센 거고 네. 올해도 3개 합이 6이면 센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도 학생들이 영어를 안 합니다. 영어를 안 합니다. 그렇게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를 해도 네. 실제로 작년에 그 특정 어떤 재수종합반에서 3등급 영어 3등급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그 관련 담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만큼 시험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네,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도 이제 체제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네. 이제 입결 점수가 작년보다 조금 더 조금은 더 높아지겠다. 그렇죠. 네. 작년도 엄청 높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가죠? 네. 추천서가 이제 폐지됐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예, 네. 추천서 폐지 있습니다. 홍익대입니다. 네. 홍익대. 교과 반영이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교과 환산 점수도 완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 교과가 국수, 국영수, 사과, 중, 택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에는 문과도 국영수 과를 할 수 있어요. 네네. 이과도 이과지만 과학보다 사회를 더 잘하는 애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취업 잘 된다고 문과 성향이 돼 이과 가라고 하는 애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애들은 사회를 더 잘 보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과는 이제 국영수 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는 사회보다 과학을 더 잘했으면 문과도 과학 선택할 수 있고. 이거 내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 이과도 국영수 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네. 올해는 그냥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교과 엄청 빡세게 한 대학이에요. 네. 네, 전국 1위였었어요. 이대랑 둘이서 쌍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홍익 때는 진짜 교과가 그 말이 뭐지? 안 돼. 기본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떨어지자 빵점 처리해버려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 높고 내신 높고 네네. 다 높은 애들만 뽑는 거예요. 시험 어렵고. 그래서 네. 여기 누가 가냐고. 그래서 네. 빈 대학이에요. 그래서 수시에서 비는 대학이에요. 네, 교과 전형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교과 전형이 따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최저학력을 맞추고 여러분이 그 점수대 아이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를 잘하고 최저학력 기준 또 하나 올해 바뀐 기준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좋은 기회 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신이 기반이고 그다음에 수능 체조와 면접 이게 있으니까 그 세 개를 잘 조합해서 자신에게 강점 있는 요소를 활용하는. 네, 마지막까지 내신 잡고 있으라고 네.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 3학년 2학기까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수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 네.